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기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기토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는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음토인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주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글자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저께 말했던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로서 높은 산 내지는 매우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 아주 많은 양의 흙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토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라고, 즉 두텁고 무겁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 소토를 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흙이기 때문에 물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말라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또 동토같이 얼어버리면 만물이 자생할 수가 없겠죠. 적당량의 물과 적당량의 햇볕이 있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울창한 숲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무토로서의 용도는 잘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땅이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넓고 높다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아니면 정원 같은 거 있죠, 아주 작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화분에 있는 흙 같은 것을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전원토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하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매우 후중하고 큰 땅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이라든가 일목 같은 관사를 채용하기보다는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습기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기토로서의 어떤 용도, 기토로서의 쓰임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라든가 임수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병화보다 정화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따뜻한 온기의 기운이 조금은 좀 약해지겠고요. 개수를 쓰기보다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가 있어도 크게 감당할 수 있죠. 무토는 큰 땅이기 때문에 임수를 감당할 수 있지만, 기토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습리라 그랬어요. 습리,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라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리사라고 해서 모래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작은 흙 가지고 대해수인 큰 강호수와 같은 임수를 만나는 것은 기토로서는 좋지 못하죠. 오히려 왕수를 만나게 되면 사수동류가 돼서 작은 흙이 큰 물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끔 가다가 도로를 청소할 때 도로 같은데 흙 같은 것이 쌓이게 되면은 관청에서 살수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로 같은데 쌓인 흙 같은 거를 갖다가 물살을 세게 한 다음에 싹 치워내죠. 물론 이제 빗자루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빗자루로 사람이 쓸기보다는 물살 좀 소방호수 같은 큰 물살 센 걸로 청소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죠. 그 길 위에 있는 작은 모래라든가 진흙 같은 것이 기토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센 물살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사수동류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청소할 때는 이 사수동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사수동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존재하지 못하고 큰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강 근처에다 물을 대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강 근처에다가 밭 같은 거 있죠. 하우스 재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쪽 북한강 쪽이라든가 남한강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 밑에 지방에도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뭐 작은 농사 같은 걸 짓기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강둑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물이 넘쳐나게 되면 옆에 있는 논밭을 다 쓸고 내려가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수동류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왕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감당할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기토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임수를 쓸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반드시 겁재인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겁재가 나의 재물을 훔쳐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성인 임수가 나를 갖다가 사수동류 하는 것을 겁재인 무토가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면서 전원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분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을 분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배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울 것 같지만은, 여러분 화분 생각하시고 기토를 공부하시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 되겠고요. 양력으로 대체적으로 한 2월 정도 됩니다. 근데 초춘이긴 하지만, 지금 2월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쌀쌀하죠. 지금 밭에다 씨 뿌리고 어떻게 작물이라 또 이렇게 심으려고 하면 그냥 지금 밭에다 심기가 좀 어렵고요. 하우스 같은 것으로서 일단 좀 보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작물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차가운 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물을 텃밭에다가 바로 심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뭐냐면, 인월은 봄이긴 하지만, 초춘이긴 하지만 아직은 추운 기가 있다, 추운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됐던 무토가 됐던 땅이잖아요. 흙이고 거기다 대고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올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내기를 한다든가 그런 걸 준비를 할 때, 2월은 아직 춥기 때문에 보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보온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괜히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사주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자축월같이 이때 완전한 동절이잖아요. 이때는 진짜 그야말로 엄동의 겨울이기 때문에 화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지만, 인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춘, 초봄에 해당이 되고요. 인목 안에는 그 지장간이 무토,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중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없다 손치더라도 월령 스스로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는 월령 스스로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지 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화가 반드시 타 간지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인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면 이거는 금상첨화 같죠. 그죠? 화가 인에 뿌리를 둔 병화가 인에 생조를 받으면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초봄의 한기, 초봄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력이 더 커진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불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뭐예요? 뿌리를 뒀다. 제가 뿌리라고 표현하는데 통근했을 때 투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병화가 있는데, 만약에 자월이고 타 간지로도 예를 들어서 인목, 사화, 오화, 술토, 미토 등 병화가 통근할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통근한 거, 투출됐다라고 하지 않고 부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로. 있긴 있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이 그냥 드러나 있다라고 해서 뜰 자, 노출될 노자라고 해서 이걸 부로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일간이 됐던, 연간이 됐던, 월간이 됐던, 시간이 됐던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천간에 추출된 것이 용신이라든가 희신이었을 때는 반드시 지지에 뿌리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월의 기토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 화는 자월의 기토로 반드시 이 병화는 용신으로서 써야 될 글자인데, 이 병화 용신이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신으로서 전혀 뭘 할 수 없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용신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일단 좋고요. 그 천간에 투출된 것이 반드시 지지로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있어 주어야지만 용신으로서의 뭐가 좋다? 힘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잖아요. 임수, 이거는 자월에 겨울에 추울 때 수가 많아지는 것은 뭐냐면 날씨가 더욱더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보지 않고 기신 내지는 병신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병신이라든가 기신 같은 경우는 이 천간에 있다고 해서 뿌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잠깐만요. 병신 일단 한자를 써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병신이기 때문에 자월의 임수는 엄청나게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용신, 희신은 당연히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신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없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용신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한 것이 좋지만, 기신이라든가 오히려 나한테 해를 가하는 그러한 글자는 뭐예요? 뿌리가 약하거나 뿌리가 없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기신이라든가 병신이 되는 글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있어서 병이 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해자축월처럼 그렇게 한기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때는 하지만, 아직은 기토에 작물을 심거나 화초를 심거나 하기에는 아직은 추운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월령 자체에 목이 있기 때문에 다시 관살에 왕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지지로 자수라든가 자수 하나 정도 이렇게 수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나쁘지 않지만,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인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무토가 아닌 기토, 음토 입장에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고요.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용신인 병화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일간은 음토인 기토가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토라고 하는 것,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걸 써놓습니다. 음인지 양인지, 일간이 음인지 양인지를 알아야지만 월지하고 대비를 해서 음양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또 육친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일간은 음토이지만 목은 양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국토하기 때문에 관성인데 음대 양이 되니까 이거는 정관격이 되겠죠.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되는데, 오늘은 일간 자체가 음토이기 때문에 정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월의 화토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화는 어차피 이 목에 생주를 받아서 당연히 화는 왕해하지만,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화토 동궁으로 인해서 기세가 약하진 않지만 목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목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신약, 관, 왕한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나를 너무 극해한다라고 하면 일간 기토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또 인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기상 초춘, 초봄에 해당이 되긴 하더라도 아직은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약한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요. 초춘의 한량한 차가운 기운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화를 보는 것인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 뭐 수 한 점 정도만 있으면 사주가 그래도 인월의 기토가 잘 짜여진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기축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조금 기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신축. 자, 신축년이 되는데 인월의 기토가 조금 약한 듯한데 연지에서 축을 받기 때문에 기토가 연지에 있는 축에 요거는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이라고 하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리에 투출되어 있는데, 신금은 기토 입장에서는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존을 해 주는 것인데,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인월의 기토가 축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좀 빼서 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령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식신은 나의 기운을 빼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월지 자체는 중화를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식신이 기토가 신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은 상관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축에 기토 일간이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그죠? 경금과 신금이 약간 기토의 기운을 이렇게 뺏어가니까 기토 자체가 좀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어서 기해일주. 자, 제가 개수는 좋은데 임수는 너무 왕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사소동류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지의 해수 정도 하나 있는 것은 요거는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목 옆에 이렇게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인해합목해서 오히려 목이 더 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없어지지, 고갈돼서 없어지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시 관살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관살이 왕해지면서 또 상관, 식신이 나의 기운을 빼가니까 뭐예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주고 금의 기운을 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축토 하나에 의지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축토 하나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월의 목이 왕한데 인해합목하게 되면 관성이 더 왕해지게 되고요. 관성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일간을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해지고요. 또 경신금이 있어서 약해진 기토의 기운을 더 빼갔기 때문에 일간 기토가 아무리 연지에 있는 축토에 뿌리를 두고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요. 또 한 가지, 인월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은 초춘의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금이 두 점이 있는 상태에서 해수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초춘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꽃샘추위가 있는 그러한 날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인성인 화를 보아서 기후를 따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갖다가 온토, 땅이 얼지 않도록 보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일단은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 인월의 한기를, 더군다나 해수에다가 금 2개까지 있는 상태를 인중병화, 암장된 병화 하나 가지고 따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화를 볼 수 있는 것, 병인 정묘시, 그 다음에 기사시, 경호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갑술시, 술중의 신금이라든가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는 이거는 거의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 가지고 보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생시만 일단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병인시가 제일 그래도 나은 생시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축토가 아니었고 뭐 이렇게 신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성에 딸랑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오늘의 명식은 연이 신축연이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도 땅에 뿌리를, 내가 땅을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는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병화도 여기에 임목, 여기 임목, 뭐예요? 관성, 기토 입장에서 관성의 기운을 설기해서 나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요 병화라고 하는 글자, 연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글자가 일간 기토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자인 것이고, 목기왕해졌을 때 화가 있으면 큰 해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목은 나를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병화가 바로 이 사주의 용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금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금은 화로서 제거하는 것이 더 좋은 국세입니다. 이거는 병인씨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일 것 같고요. 같은 화를 봤다 하더라도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공력, 그 다음에 기토를 생활할 수 있는 공력은 정화에 비해서는 병화가 월등하기 때문에 같은 생시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택하는 것이 더 좋은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새벽에 낳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시간에 특별하게 그 병원에서 좀, 특히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주잖아요. 좀 뭐 새벽에. 그래서 이런 타임을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낮에 낳는다라고 하면 기사시하고 뭐 경호시 정도인데, 기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게 인해 한몫해서 사회충이 예를 들어서 구제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구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운에서라도 예를 충하거나 예를 충하게 되면 사회상 충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생시는 좀 될 수 있으면 고르지 않는 것이 더 좋겠고요. 차라리 기사시보다는 만약에 화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경호시가 더 낫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금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다시 한습 지지로 가게 되면 화의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인시라 하더라도 이거는 수운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생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이런 생시는 어떻게 해요? 고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인월이라 하더라도 해수와 신금의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 뭐라 그러죠? 사수동류 되기 때문에 기토가 떠내려간다라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해서 일간 기토가 감당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줘야 되는데, 무토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임수만 이렇게 있게 되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알게 되면 일간 기토가 뿌리 재성이 너무 왕하니까, 재성이 왕하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저 재성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